onboarding? PM. What is a PM? PM이 뭐냐? 난 AM, PM밖에 모른다가 대다수일 거예요. P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의 약자라서 이제 업계마다 전혀 다른 직군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Project Manager라고 해서 PM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한테 PM은 무조건 Portfolio Manager이거든요. 그런데 헤지펀드 세계에서의 PM만치 않게 중요한 PM이라는 롤이 테크 세계에서는 존재합니다. 바로 Product Manager.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 하면 엔지니어들이 코딩만 하는 걸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프로덕트라는 거를 기획부터 론칭까지 책임지고 가져가는 이 PM이라는 숨은 이제 공로자들이 있죠. 정말 뛰어난 PM이 되려면 제품 설계, 경제학, 심리학, data science, user experience, legal, marketing,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총 7가지 분야로 나눠서 Sacred Seve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책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저도 읽어봤어요. 이거 보면은 원래 이런 류의 책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7가지 코드의 실전편, 현실편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PM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CTO네요. 네, 저는 이제 뉴욕 주민, 저는 이제 뉴욕 주민님이랑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김기범 CTO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2013년부터 이제 구글 마운틴 뷰에서 크롬, 서치, 텐서플로우, 애드몹 등 여러 이제 프로덕트에서 주로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PM 로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타 직군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1년 정도 이제 PM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이제 서치에서는 이제 PM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엔지니어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PM을 했을 당시 호스팅 팀에서 이제 카운터 오퍼도 제안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PM으로서도 인정받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뉴욕 주민님을 보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보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파운더. 그렇게 막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CTO로 뽑아주셨으면 이제 태클을 시키셔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인터뷰하다가 왜 PM을 계속 안 하시고 엔지니어로 돌아오게 됐나요? 둘 다 해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구글에서는 엔지니어가 짱이더라고요. 네, 엔지니어가 밥 먹여주는 데는 엔지니어가 돼야지. 지금 이 PM이라는 커리어군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데 PM이 되는 정석 커리어 패스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계나 그런 게 있잖아요. 헤지펀드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IBD에 가서 뱅킹 경험 좀 쌓고 아니면은 경영대에서 학부 때부터 펀드에서 인턴을 한다거나 업계마다 꼭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착용되는 그런 정석 루트 같은 게 있는데 그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에서의 PM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PM이 사실 다른 타 직군에 비교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긴 직군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생긴 직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PM을 구글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자면은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PM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MBA를 하시다가 이제 PM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본 케이스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하시다가 PM으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성 루트라고 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루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PM이 이제 되는 루트도 되게 다양하고요. 이제 PM이라고 해서 꼭 알아야 되는 커리큘럼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품 설계, 시장, 리걸,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면을 나름 균형 있게 다뤄주는 것 같아서 만약에 PM을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구글에서는 PM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한다고 느끼셨나요? 사실 이 책 서문에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책도 보면은 7가지 분야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한마디로 하기가 어려운 게 팀마다 프로덕트마다 하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이제 같은 프로덕트를 한다고 해도 초기에는 기획, 분석, 프로덕트 포지셔닝 이런 걸 잘 해야 되고요. 한창 개발할 때는 익스큐션을 잘 해야 되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이제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과 이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사실 사람 다루는 일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런칭 시에는 마케팅, PR 쪽 이런 것도 필요하고 런칭 후에는 이제 각종 매트릭도 잘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거를 사실 전부 다 잘하는 PM은 아마 거의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흔히들 PM이라고 하면 이 자기가 맡은 프로덕트에 대한 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의 권한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엔지니어들이 메인이고 엔지니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PM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에 관해서 이제 최종 책임을 지는 직책이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회사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전해 듣기로는 PM의 권한이나 입지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들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지니어의 파워가 세긴 해요. 엔지니어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 다니면서 가끔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농담인데 구글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PM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이제 엔지니어를 설득을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직군, 예를 들어서 뭐 UX 리서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PM을 설득을 해서 그 PM이 엔지니어를 설득을 하게끔 해서 이게 뭐 농담처럼 엔지니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체인이 길어지네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아쉬운 게 아무래도 이제 PM으로서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공하는 법 혹은 성공시킬 수 있는 법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 얘기 위주라서 약간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덕트 하나 성공시키려면은 뭐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한 정말 1000번은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한 1000개 중 하나꼴로 실패를 한다던가. 그래서 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구글이 성공하는 프로덕트도 있지만 사실 실패하는 프로덕트가 훨씬 더 많아요. 구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사실 구글 안에 들어오면 실패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주위에서 여러 번 실패 사례들도 있는데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구글 그레이브야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Graveyard? Like dead 네. people? 네, 그렇습니다. 찾아볼게요. 이게 무슨 이게 사이트냐면 뭐야? 이제 이게 구글에서 뭐죠? 출시했다가 이제 실패한 프로덕트를 이제 쭉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예요. 실패해서 이제 런치 취소가 된 프로덕트를. 그래서 리스트를 좀 보자면은 이제 뭐 되게 왜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많아? 엄청 많죠. 예, 제가 못 본 것들도 되게 많은데 뭐 아실만한 거는 이제 구글 행아웃, 인박스도 출시다 실패했고 구글 플러스도 있고요. 구글 알로라는 뭐 채팅 앱도 있고 이제 구글이 뭐 지표 같은 거나 이런 매트릭을 뭐 잘 보긴 합니다만 의외로 프로덕트가 진행될 때는 허술한 점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제가 봤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제 PM이 기획을 해서 프로덕트를 뭐 열심히 개발을 해서 런치를 해요. 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런치를 할 당시에는 사실 뭘 만들어도 유저가 많이 유입이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브랜드 파워가 세기 때문에 구글에서 뭐를 출시를 했다 그러면은 프레스랑 구글이 릴리즈 사이클 만들었다. 굉장히 커버가 돼가지고 사실 MAU나 DAU 같은 것만 보면은 그냥 쭉쭉 잘 올라가거든요. 뭘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출시를 한 다음에 MAU와 DAU 같은 거 올라가는 거를 딱 모아가지고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제 프로모 패킷 자기 인사고과에 거기다가 다 이제 자료를 올리고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프로모션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는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들은 떠나가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사실 떠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표를 MAU하고 DAU만 봐서는 이 프로덕트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마케팅 파워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구글 같은 스케일의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뭐 책에서 나와 있듯이 뭐 DAU를 MAU로 나눈 수치라든가 리텐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잘 못하시는 PM들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구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제 실패 사례 패턴 중 하나는 이제 구글이 이제 너무 엔지니어링 드리븐 컬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주도해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재밌는 거라든지 이런 동기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았어요. 구글 웨이브 같은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셀게이 부인이 직접 리드하시기도 하셨고 정말 많은 리소스가 투여되기도 했고요. 엔지니어로서는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마켓핏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실패를 것도 약간 구글의 그런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 엔지니어링 애스펙트에서 정말 해볼 만한 시도는 그냥 부담 없이 막 팍팍 밀어주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죠, 실패가 예. 됐던 성공이 됐던 그건 나중 일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자본력으로 이제 많이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PM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에 있어서 이거 정말 당연히 서브젝티브할 수 있는데 좀 가장 중요한 스킬셋 혹은 뭐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PM이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PM은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협업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 그걸 실현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이거를 실제로 익스큐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건 사실 뭐 업계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결국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피플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멘탈적인 부분이나 마인드셋 이런 거 관련해서는 팁 같은 거 없을까요? PM들에게 혹은 aspiring PM들에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PM은 항상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셋을 항상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똑똑한 PM들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하고 그분 옆에서 봐도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패하는 게 훨씬 많을 정도로 이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검증을 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배우는 자세로 하면은 그래서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협업을 할 때도 이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PM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뭐 같이 일하시는 분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팀 숫자만큼 다른 생각이 이제 한 팀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최선의 결정을 항상 내린다?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안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옳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팀 모두 구성원과 소통을 잘 해서 자기 결정이 아니더라도 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PM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성원들의 모티베이션이나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런 장점들도. 그런 인사이트가 있군요. 네. 오늘 그래서 ex-Google Tech Lead and ex-PM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작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댓글에 오늘 영상에 대한 그리고 PM에 대한 PM이라는 롤에 대한 댓글평을 남겨주신 분들 중 6명을 추첨해서 이 책을 제가 직접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거주자에 국한한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 책 구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청자분들 코멘트 남겨주시고 미국 시청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코멘트 남겨주시고 당첨된 분들께는 저희 채널 관리자가 직접 댓글을 남겨서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기범님 바이바이.